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은 거기 키우하고 조금 가까워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점령을 좀 하고 예. 그러면서 키우 본토에 대한 만약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키이우 수도에 대한 공격과 함께 더욱더 이제 화력을 쏟아부어서 쿠르스크를 넘어서 키이우로 바로 진격하는 정도로. 예.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맞춰서 자기들은 정당방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어용 뭐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와 그 뭐 우크라이나 관계들을 생각해 봤을 땐 최소한도로 인도적 지원 더 확대하고 방어용 무기 같은 거를 뭐 지원을 하긴 해야 될 건데 지금 단계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 이후에 과연 미국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 그 이후에 러시아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전쟁 끝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얘기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한다고 전제를 해보면 러시아가 강력히 또 비판하면서 그럼요. 반발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네, 향해서. 예, 예. 그럼 향후에 진짜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또 걱정이 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다 지금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잘못하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사상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일단 러시아는요. 사상자가 70만 명입니다. 무려 70만 명. 근데 그중에서 사망자, 전사자가 19만 명을 넘어갑니다.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31만 명의 사상자. 그중에서 사망자, 전사자는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지금요. 사망자 숫자만 따로 집계하고 여기에 민간인 사망자를 포함하면요. 총 27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하루에 1000명꼴로 지금 사상자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 그중에서 민간인 포함했을 때는 사망자가 27만 명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들 몇 가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선요. 미국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이 원래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쪽에다 저 미사일을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요. 독일은 AI 유도 드론, 최첨단 드론인 거죠. 4,000대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이 드론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년 가까이 길게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이 전쟁. 엄청난 인명피해인데 특히 러시아의 사상자 규모는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전술이 옛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해 전술 이제 그거에 가깝습니다. 이게 일회용 보병을 먼저 내세우고 예. 그 뒤에 돌격 보병, 특수보병들 내세우고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보병들의 손실이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지금 한 7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한 100만 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피해가 저렇게 크니까 아마도 병력이 모자랐고요. 그래서 북한에 요청을 하고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뭐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쓸 수 있게 공격할 수 있게 승인을 했고요. 지금 독일도 드론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할 테고 여기에는 파병된 북한군 역시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죠. 지금 북한군들이 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쿠르스크 지역이 격전지인데 거기에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다. 예. 그럼 이제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명천지 21세기에 우리 이제 북쪽
북녘 청년들이잖아요. 예. 무고한 청년들이 가서 이게 죽는 같은 민족인데 예. 그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이 에이테크스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본토에서 사용한다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사일에는 어떤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측에 또 어마어마한 피해 발생. 이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은 거기 키우하고 조금 가까워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점령을 좀 하고 예. 그러면서 키우 본토에 대한 만약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키이우 수도에 대한 공격과 함께 더욱더 이제 화력을 쏟아부어서 쿠르스크를 넘어서 키이우로 바로 진격하는 정도로. 예.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맞춰서 자기들은 정당방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궁금한 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용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라. 이걸 허용해 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말기인데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승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미국은 원래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의 회복, 정의 실현, 그러니까 영토를 회복시키고 예. 물리적으로 현상 변경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 영토를 변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종전 이런 걸 추구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구상이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트럼프는 바로 그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안정, 예. 이익이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우방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지막 지원을 지금 바이든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 또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한테 굉장히 뭔가 처치하기 곤란한 과제를 지금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새로운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것들은 이제 안게 사실 되는 그 것이죠.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지금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불쾌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들자면은 마치 바이든이 캔 뚜껑을 따가지고 예. 그냥 던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국물도 쏟아지고 먹을 것도 없이 막 이제 이런 걸 떠안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처치 곤란 상태로 지금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좀. 저 승인 결정이 미국 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파장을 낳고 있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요. 미국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역시 이거 미사일인데 미국 우크라이나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이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사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 의미는 뭘까요? 이 한미 동맹에서는 이제 주요한 작전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긴 합니다. 예. 근데 특히 지금 또 북한군이 파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이 북한군 파병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건지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우리도 상황이죠. 지금 뭔가 좀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있고 지금 파견단을 벌써 뭔가 알아보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미국하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얘기하고 이런 단계에선 그럼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의 전술적인 결정의 변화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에이테킴스 이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 허용을 하는 것을 중대한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에 이제 알려준 절차대로 이제 알려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지 않았다라면 우리한테는 알려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알려줄 이유까지는 없었겠죠. 그냥 뭐 참고 사항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알게 되면은 뭐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북한군 파병 그리고 또 우리도 더 깊숙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참고 차원에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아마 더 빠르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앞서서 미국 당국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면 북한군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 미사일과 관련돼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나라의 주 유엔 대사 지금 이 북한군과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좀 이 유엔 현장에서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The North Korean troops dispatched to Russia have completed their deployment to the battlefield near the Kursk Oblast of Russia and are already engaged in combat operations. North Korea is engaged in actual combat with massive troops. About 11,000 soldiers. Dear colleagues, what is even more troubling is that this movement may only be the beginning. You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 DPRK has a larger amount of military troops, well over 1 million, than Russia. 이 얘기는 향후에 북한이 병력을 추가 파병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판단할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우리 보고 계속 무기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면으로 보죠. 정부 관계자가 살짝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입니다. 러시아 북한 협력 안 멈추면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방어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무기 지원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도 이 문제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거. 그 무기 지원도 뭐 방어용 무기, 공용 여러가 있습니다. 일단 무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 이거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그 시효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 1월 20일에 집권한 다음에 예. 갑자기 180도 말을 바꿔가지고 어. 자기 모든 동맹국, 우방국도 다 지원 중단 같이 하자. 아, 이렇게 얘기를 또 꺼내놓는다면 막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 우리로서는 또 굉장히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예, 없는데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겨울을 좀 버틴다라고 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예, 일단 좀 버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을 잊어 나가는 게 필요할 건데 지금 아마 그 대통령실 관계자도 용어를 굉장히 신경 써서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한 표현이에요. 예, 방어 능력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어 능력. 그러니까 천궁2 같은 예. 그 지대공 방어 미사일 같은 것들을 뭐 지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지금 그냥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게 좀 전개가 되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 실제 사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가 어떻게 반응이 있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번 겨울이 만만치 않은 겨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 이랬을 때 이게 방어용 뭐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와 그 뭐 우크라이나 관계들을 생각해 봤을 땐 최소한도로 인도적 지원 더 확대하고 방어용 무기 같은 거를 뭐 지원을 하긴 해야 될 건데 지금 단계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 이후에 과연 미국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 그 이후에 러시아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전쟁 끝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얘기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한다고 전제를 해보면 러시아가 강력히 또 비판하면서 그럼요. 반발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상에서. 예, 예. 그럼 향후에 진짜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또 걱정이 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다 지금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잘못하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이제 이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고민인 거는 미국이 정권 교체기예요. 내년 1월 말까지 상황이.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걸 승인했잖아요. 그리고 동맹국에도 어떤 신을 또 보낼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막판이지만 자기 행정부가 거의 끝나가지만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어떤 협의나 논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로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유럽의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나서겠다라고 하는 좀 거죠. 드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현장 가보면은 극우 국자정당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예 개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극우 국자정당 빼놓고는 예. 전쟁하자고 다 얘기합니다. 녹색당까지 심지어. 아. 다 파병하자 이렇게 지금 예. 여론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유럽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미국이 빠진다, 우크라이나가 뚫린다라고 하면 러시아를 직면해야 될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당사국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지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바다 건너의 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연시키고 빼는 게 해답이 될 일단은 겁니다. 예. 의사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계적으로 신중히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늦추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칙은 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현상 변경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는 유지를 하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하게 된더라도 방어용 무기 지원 이제 그것도 사실은 현장 가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가 좀 버틸 수 있고 또 러시아가 조금 더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영토 일부를 다시 좀 이렇게 복구를 하고 공동 재건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다른
중재안들을 좀 우리가 좀 내는데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여튼 한국은 조금 독특한 입지를 가진 걸로 정체성을 지금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전략적 보호성 또 이런 건가요? 네. 아무튼 우리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앞서 저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는데 사실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이 다시 대통령을 취임하면 24시간 하루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거는? 뭐 선거 때는 무슨 얘기들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들인 뭐 트럼프 주니어가 잠깐 구상에 일단 약간 좀 얘기한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영토 5분의 1 정도를 지금 점령 당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예. 이제 그걸 점령 당한 걸 인정하고 나머지 이제 무슨 뭐 경제적인 지원 등을 약속을 받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하는 안들이죠.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이겠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전쟁과 평화 관점으로 좀 보고 싶겠죠. 평화는 좋은 거다. 전쟁 멈춰야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국제사회 특히 유럽과 미국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의 대 안정 이제 이 구도로 보는 거죠. 트럼프는 무조건적인 그냥 안정만 추구하는 거, 부정이라 하더라도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자기들은 정의를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 동맹국들과 함께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